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오늘은 모그래프의 클로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클로너의 이 모드에서요, 오브젝트 모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리니어나 레디얼 그리드나 여기 허니컴버 같은 경우는 옵션들이 되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저희가 쭉 했었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클로너가 있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희가 스피어를 하나 꺼내서요. 이렇게 쉐이딩 모드로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옥타헤드론으로 두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로 해서 이 스피어에다가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를 쓰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피어가 들어가면서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UV 벡터 이런 게 바뀌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게 큐브를 넣어서 적당한 사이즈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큐브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큐브를 넣었어요. 그럼 클로너에 UV 벡터를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넌으로 하시면 이제 랜덤하게 되는 거고,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텍스는 이제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버텍스 있죠. 여기에 다 붙는 거고요. 지금 프리미티브로 하더라도 버텍스는 읽히기 때문에 뭐 오브젝트를 이제 에디터블을 하든 안 하든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는 이제 여기 엣지에다가 이렇게 붙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버텍스로 하든 엣지로 하든 이제 폴리곤 센터로 하든 이제 폴리곤 센터에 이렇게 붙는 거죠. 육안으로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셀렉션을 하려면은 이제 요게 이제 폴리곤이 되어야 되죠. 지금 프리미티브가 아니라 그래서 에디터블 하신 다음에 제가 면을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걸 select, set selection 해서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엣지 부분을 제가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셀렉션에서 set selection. 그럼 이제 이렇게 엣지로 셀렉션이 되죠. 그 다음에 포인트로 제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set selection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 엣지, 서피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vertex 모드에서 이렇게 갖다 넣으면은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엣지도 마찬가지겠죠. 엣지도 똑같이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폴리곤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옵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surface라는 게 있거든요. surfac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거를 셀렉션을 일단 enable 시켜 놓을게요. 자, 그래서 surfac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카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카운터를 넣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 구체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서페이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카피가 되죠. 클로닝이 되죠. 그게 이제 이 서페이스를 뜻하는 거고요. 이게 볼륨은 그런 건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이거 잠깐 가려볼게요. 에딧 하이드 랜더 하이드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1000개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근데 이제 이걸 볼륨으로 하고 나서도 이렇게 볼륨 모드가 랜덤이냐 혹은 서피스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서피스랑 그죠? 여기 있는 지금 서피스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축에다가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오브젝트를 하나 클로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이 모든 것을 작업을 할 때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Restrict to Live Selection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틱하시면은 셀렉션 된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링 같은 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옵션 자체는 이제 이걸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클로닝 된 부분만, 셀렉션 된 부분만 이렇게 스케일을 따로 별도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스트릭션이 걸린 거고, 얘는 이제 그냥 뭐 노말이다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레스트릭션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즈가 좀 부분적으로 다른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이거 이렇게 레스트레이션을 안 주더라도요, 모그래프 셀렉션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차차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놓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Enable Scaling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은 좀 작고 이게 크고 이렇죠. 이거를 제가 스피어를 다른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걸로 교체를 해서 에디터블 한 다음에 여기다 이 스피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Enable Scaling을 틱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폴리곤 이 경계가 좁아지는 곳까지는 계속 이렇게 점점 스케일링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곡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피어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Enable Scaling을 걸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이 시킬 수도 있겠죠. 이 클론 오브젝트 자체 내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가지고 조금만 틀어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은 좋은 아트웍이 나와요. 사실 가장 단순한 점선면에서 기발하게 아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작업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심플 이즈 베스트에 가깝잖아요. 그죠? 복잡한 어떤 아트웍이나 진짜 아름다운 아트웍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어떤 소요 시간에 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고 훨씬 더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3D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옵션들을 많이 건드려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 나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메모를 해놓고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제 우리가 뭐 볼륨이나 서피스 이런 거 다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자, 하나 더 제가 설정을 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걸 지우고요. 요거는 지우지 말고 요것만 지울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스타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낮춰 가지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스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싹 집어넣으면 옵션이 달라지죠. 그죠? 옵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뭐 카운트라면 카운트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ffset 이동, offset variation 이렇게 이동하는 값에 대해서 랜덤하게 주는 거고요. start 값, 그다음에 end 값, 이건 start, end, growth에 대한 부분이죠. 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를 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맺히게 만들 거냐 이 뜻인 거예요. 루프를 할 거라는 거죠. 루프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기본적으로. 레이트 같은 경우는 레이트 값을 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막 네온 사인 같은 데서 막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면 이제 속도나 이런 부분들 랜덤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드 값, 랜덤 시드 값이니까. 네온 사인 같이 이렇게 막 계속 전면하고 있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빛이 계속 이동하는 느낌.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렇게 레이트 값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키 없이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간격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스텝이나 뭐 카운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작업할 때 좀 많이 나오는 어떤 옵션 중에 하나긴 해요. even 같은 경우도 카운트랑 비슷한 거랑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rotect는 protect에 꽂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xis는 아까 설명했듯이 x 축 쪽에다가 이렇게 클로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트로 해서 여기서 옵션을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여기 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일 쪽에다가 이걸 하나 깔아 볼게요. 그래서 타겟, 뭐 스케일 이런 거 틱한 다음에요.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얘를 바라보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레일을 깔아주면은. 나중에 이 레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어떤 축을 내가 만들어 줄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가지고도 타겟팅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플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폴리곤 오브젝트나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등을 이용해서 버텍스나 엣지나 폴리곤이나 이런 거에 이제 오브젝트 모드를 적용시켜서 만드는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펙터들을 적용시키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클로너는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또 부수적인 설명들을 더 드리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좀 빠져 있거나 빼먹은 것 같은 어떤 옵션들은요, 이제 이런 이펙터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모그래프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